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과정생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디웨팅 현상을 이용한 비등방성 전도성 고분자 접착제와 이를 이용한 마이크로 사이즈의 전자소자의 집적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과 전자소자들이 초고성능화, 소형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존의 전자소자들의 틀을 깨는 게임 체인저 혹은 차세대 전자기기로서 이러한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생체 집적 소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몸에 붙일 수 있는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의 경우 몸의 다양한 부분에 부착되어서 생체 신호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들을 진단 혹은 치료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처럼 바늘 모양의 생체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생체 사육형 소자가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소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소자가 닿기 힘든 생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소자까지 쉽게 닿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신체의 뇌나 장기에 사용되어서 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생체 부착형 혹은 생체 사육형 전자소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좁은 영역에 다양한 혹은 많은 수의 전자소자들을 집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더욱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소자들이 좁은 영역에 고밀도로 집적되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이러한 집적을 위해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탈 와이어링, 솔더링, ACF 기술을 통해서 이를 집적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기술들의 경우 패터닝 혹은 패터닝으로 인한 느린 처리 속도, 낮은 기계적 물성, 집적에 필요한 높은 압력과 열이 이러한 소자들을 집적하는 데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메탈이 코팅된 고분자볼 혹은 다중 ACF 혹은 절연층 그리고 액체 금속을 이용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고분자의 낮은 열적 안정성, 높은 온도와 압력, 그리고 사이즈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그 한계점을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발전된 생체 사육형 혹은 생체 부착형 전자소자를 위해서 새로운 전자소자의 집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고분자 접착제의 디웨팅 현상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디웨팅이라고 하면 웨팅과 디웨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웨팅의 경우 이렇게 왼쪽처럼 어떤 유체가 다른 물질의 고체 위에 코팅될 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웨팅의 경우 왼쪽처럼 잘 코팅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함을 의미하고요. 디웨팅의 경우 오른쪽처럼 유체가 잘 코팅되어 있지 못하고 유체끼리 뭉치는 현상을 디웨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고분자 접착제는 비스페놀 A와 에탄올 베이스로 만들어졌고요. 이들을 디웨팅 시키기 위해서 인듐 나노 입자나 3차원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인듐 나노 입자를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나이소트로픽 컨덕티브 어데이시브 ACA라고 부르고 3차원 구조를 이용해서 디웨팅을 일으키는 경우 접착제 자체가 전도성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non conductive adhesive, 즉 NCA라고 명명하여 앞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전자소자를 집적 혹은 정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로가 있는 기판에 접착제를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PDMS와 같은 탄성체를 이용하여 전자소자를 원하는 부분에 마운팅하고 이후에 트랜스퍼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전자소자의 아래 부분이 이렇게 디웨팅이 되어 정기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후에 UV 경화성 접착제이기 때문에 UV를 경화하여 이들을 공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접착제가 왜 어떤 부분이 디웨팅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팅과 디웨팅은 유체와 그 아래에 코팅되어 있는 고체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혹은 쇼트레인지 인터랙션, 컨택 앵글 등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를 두께에 대한 함수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펙티브 인터페리션 포텐셜이라고 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터페리션 포텐셜 플러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런 빨간색의 스테이블한 유형인데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포텐셜 값이 낮아지고 포텐셜 값이 낮아지면 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두께로 코팅을 하든 항상 안정함을 유지할 수 있고 웨팅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 부분에서 가장 낮은 포텐셜 값을 가지는 그 유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이보다 두꺼운 두께로 코팅하게 될 경우 유체가 불안정하고 이러한 상태의 유체의 경우 디웨팅이 되어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체의 경우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가지는 메타스테이블한 유체인데요. 특정 두께에서 특정 두께보다 높은 두께의 경우 마치 빨간색과 유사한 스테이블한 유형의 그래프 개형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두께의 경우 초록색과 비슷한 개형의 그래프 유형을 보여주고 이보다 낮은 두께의 경우 그래서 디웨이팅이 되게 됩니다. 즉 메타스테이블한 필름의 경우 특정한 두께를 기준으로 그보다 두꺼운 두께에서는 안정하게 웨이팅 상태를 유지하고 이보다 낮은 두께의 경우 불안정하여 디웨이팅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현상을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질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수도꼭지에 유량이 많을 때는 물줄기가 하나의 물줄기로 안정하게 떨어지게 되지만 물줄기 유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면 물줄기가 점점 얇아지다가 어느 순간 그 특정 두께보다 얇아지게 되면 물줄기가 하나의 물줄기로 떨어지지 않고 마치 디웨이팅이 된 것처럼 방울방울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인디움 나노 입자와 3차원 금 구조 위에서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특정한 그 두께는 73나노와 59나노미터로 계산되었고요. 그래서 전자소자를 트랜스퍼 프린팅 할 때 요 전자소자와 금속 입자, 전자소자와 3차원 입자 사이가 두께가 그 중에서 가장 얇은 상태가 되는데 원래 처음에 코팅했을 때는 이 기준 두께보다 더 두껍게 500나노미터 정도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디웨이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이 전자소자를 트랜스퍼 프린팅 하게 되면 일렉트로닉스가 점점 이 사이로 가까워지면서 그 두께가 이 특정 두께보다 얇아지게 되면 디웨이팅이 일어나고 이 전자소자와 아래쪽에 있는 금속 입자, 전자소자와 아래쪽에 있는 3차원 구조가 연결되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동영상에서 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마운팅 했을 때는 전자소자가 접착제가 디웨이팅이 되지 않아서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약한 압력을 팁으로 가하게 되면 접착제가 조금 더 얇아지게 되고 디웨이팅이 일어나면서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를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샘 이미지에서 소자를 마운팅했던 부분은 디웨이팅이 되어서 이렇게 3차원 구조가 드러나는 것이 보이고 디웨이팅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잘 3차원 구조가 드러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분자 접착제가 디웨이팅이 되고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3차원 구조에서는 오목한 부분에 고분자 접착제가 디웨이팅이 되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컨덕티브 AFM을 통해서 이런 3차원 고분자 접착제가 오목한 부분에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전기 전도성을 띠지 않음을 확인하고 볼록한 부분만 표면에 드러나 전기 전도성이 드러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ACA와 NCA를 사용한 방법에서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촉 조항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디움 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디움이 높은 온도에서 쉽게 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소자를 사용하다 보면 고온에서 소자의 성능이 천천히 이렇게 디그라데이션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아르곤 환경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골드, 전자소자에 있는 골드와 합동화를 시켜서 조금 더 케미컬리하게 안정하고 피지컬리하게도 조금 더 강력한 본딩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저온과 고온을 반복하는 열충격 테스트나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인터커넥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10,000개 이상의 마이크로 LED를 대면적 전사 공정에 성공하였고 이외에도 LED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즈의 LED, 상용화된 칩에서도
이 인터커넥션 시스템이 잘 작동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유연한 PET 기판위에도 이런 LED의 본딩에 성공하였고 좁은 영역에 집적되어 있는 생체 사유평 수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현재 다양한 실험에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간단한 공정,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높은 수율로 마이크로 사이즈의 전자 소자를 집적할 수 있는 고분자 접착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밀도의 생체 집적 소자와 더 나아가 웨어러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년 5월에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저널에 프론트 커버로 선정되어 게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삼성전자 GTC 쪽에서 지원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저희 연구를 계속 도와주신 저희 교수님과 그룹 멤버들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고분자 어드시브로 비스페놀 비스페놀 A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고분자 선정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 하고요. 이 고분자 외에 또 혹시 다른 고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분자 비스페놀 A를 사용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고분자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비스페놀 A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사용한 이유는 이제 이 비스페놀 A가 그런 메타스테이블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금이나 인디움에서 그런 메타스테이블한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스페놀 A 강력한 접착력과 이것을 이제 UV 경화를 통해서 UV 경화를 하고 나면 이런 접착력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추가적인 공정도 가능하였으며, 그래서 이런 비스페놀 A 말고 사실 다른 고분자 매티리얼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고분자 매티리얼을 사용하려면 그 물질이 이제 다른 금이나 인디움에서 메타스테이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사용은 가능은 한데 이런 메타스테이블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